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하반기에 들어선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8월도 시작되었네요. 곧 기업들의 반기보고서가 공시되겠군요. 특히 분기 반기보고서가 의무 공시되지 않는 코넥스 기업들에는 반기보고서 성격이 기업 현황 보고서가 공시될 테니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RF머티리얼즈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50억 원이네요. 바로 다트로 출동하겠습니다. 먼저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네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나 보죠. 보시면 전환사채가 3회차, 4회차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 3회차 전환사채를 모두 전환 청구해서 이 물량이 8월 4일에 상장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4회차 시비만 남게 되겠군요. 그리고 밑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공시도 보이는데 임직원들이 이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매수 선택권을 이만큼 행사했음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상호 변경 공시도 보입니다. 기존 상호는 메탈라이프였으나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해 RF머티리얼즈로 변경했네요. 그리고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공시도 보이는데 3명의 임직원에게 32,2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23,000주 주었음을 알 수 있네요.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수량이 적으니 대상자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군요. 그리고 현재 RF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이랬었죠. 그런데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32,200원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니 현재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시겠지만 스톡옵션은 행사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가끔 저런 식으로 페이크를 주는 악질 회사도 있겠죠. 물론 RF머티리얼즈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러한 경우도 있으니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에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해서 바닥으로 생각하는 오류는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30% 실적 변동 공시가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이익은 적자 전환했군요. 왜 그랬을까요? 사측은 이러한 이유를 코로나 및 화웨이 제재라 들었네요. 화웨이 제재라 왜 이러한 이유가 쓰여 있을까요? 잠시 후 사업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임직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수 변동 공시도 있는데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로 보면 이러한 변동이 있었음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먼저 유형자산 취득 결정 공시가 있는데 적층 세라믹 라인 증설 레이저 모듈 신사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진전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군요. 당시 RF머티리얼즈 자산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28.5억으로 안산에 위치한 이러한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매매 대금은 사내유보금으로 한다고 나왔지만 며칠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네요. 이 전환사채가 앞서 봤던 전량 전환 청구된 3회차 전환사채군요. 이자율이 없는 빵빵채권이었고 콜옵션도 없고 리픽싱 조건도 없는 전환사채였군요. 바람직한 자금 조달이었네요. 게다가 이러한 60억 중에서 모회사인 RFHIC가 22억, 한기우 대표님이 3억을 참여했습니다. 자금 조달의 성격이 좋았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35억은 NH 쪽이 결성한 신기술 투자조합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과는 별도로 적층 세라믹 히트싱크 기술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주식수 변동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수의 변동이 생겼는데 이것은 최대 주주인 RFHIC와 한기우 대표님이 3회차 전환사채에 참여해서 특정 증권의 증가가 생긴 것이겠죠. 그리고 타법인 취득 공시가 있는데 같은 날에 4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있네요.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타법인을 취득하는 그림이었을까요? 먼저 타법인 취득 공시를 보면 RF머티리얼즈가 방산사업의 시너지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는 BNC테크라는 법인을 신주와 구주로 총 76,000주의 주식을 인수했었네요. 당시 자기 자본의 23%에 해당하는 58.5억으로 타법인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이렇게 지분 취득 후 RF머티리얼즈의 BNC테크 지분은 64.41%가 되니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겠습니다. 구주와 신주는 절반씩이었던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같은 날에 나온 전환사채 공시를 봐보면 4회차 전환사채 역시 이자율이 없는 빵빵채권이었고 4회차 시비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리픽싱 옵션과 콜옵션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주분들에게 좋겠네요. 그리고 조달하는 50억 중에서 30억은 역시 BNC테크 지분 취득을 위해 사용한다고 나와 있군요. 4회차 시비에는 SK증권이 30억, NH증권이 20억을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 발생하게 되죠. NH증권과 특수관계인인 NH신기술투자조합이 각각 34회차 전환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들의 특정 증권이 5% 이상이 되었고, 따라서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공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분기 보고서를 봐볼까요? 클릭. RF머티리얼즈는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범진전자의 토지 건물을 취득했나 보네요. 메탈라이프에서 사명 변경을 하여 지금의 RF머티리얼즈로 된 것을 알 수 있죠. 코스닥으로의 상장은 2019년 12월에 했습니다. P&H테크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RF머티리얼즈는 소부장 패스트트랙 상장 1호 기업입니다. 그러나 따로 특례 상장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네요. 소부장 패스트트랙 상장 기업도 기술 성장 기업으로 분류되어 퇴출 규정 관련 조건들이 유예되니 각 조건들을 알아두어야겠죠. 소부장 패스트트랙과 유예되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P&H테크 기업 분석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속회사를 보면 지난해 지분을 취득한 BNC테크가 있는데 이번에 메탈라이프에서 RF머티리얼즈로 사명을 변경할 때 BNC테크도 RF시스템즈로 사명 변경을 했네요. 다들 모회사인 RFHIC의 성을 따라가네요. 여기서 RF는 웨디어, 프리퀀시로서 RFHIC, RF머티리얼즈가 통신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총 주식수를 보면 보통주로 359만 6,588주가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1주가 있네요. 이러한 자기 주식은 과거 무상증자 시 발생된 단주임을 알 수 있죠. RF머티리얼즈는 주식수가 상당히 적군요. 액면가가 500원인데도 채널 내 다른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적은 주식을 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분율을 봐보면 RF머티리얼즈는 RFHIC가 최대 주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FHIC는 화합물 반도체 중 특히 견원색 전문 기업이고 특히 통신 방산 겐트랜지스터를 생산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RFHIC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주최하는 겐반도체 국산화 과제의 총괄 사업자를 맡게 되어 SK실트론, LIG넥스원과 함께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좀 더 최근에는 SK실트론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여 겐전력 반도체 파운더리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여 핫하죠.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RFHIC가 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를 하는 RF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이자 고객사가 되는 구조겠죠. 이러한 구조가 RFHIC 그룹의 지배 구조가 되겠네요. 보시면 RFHIC의 RF머티리얼즈 지분이 50% 미만인데도 종속회사로 되어 있죠. RFHIC가 2017년 4분기에 화합물 반도체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기업인 현 RF머티리얼즈의 지분 55%를 취득했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연결되었는데 이후 RF머티리얼즈는 사업 확대를 위해 상장 및 신주 발행을 해왔고 따라서 RFHIC의 지분율이 희석되어 왔나 보네요. 그래도 여전히 RF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는 RFHIC이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에 종속회사로 분류된 것입니다. RF머티리얼즈의 3회차 전환사채에 RFHIC가 일부 참여했던 것을 보면 앞으로 RFHIC의 사업 로드맵에서 RFHIC의 겐트랜지스터 등 사업의 적용 확대로 인해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생산을 하는 RF머티리얼즈의 사업 확대와 가치 상승을 고려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이렇습니다. 지분을 꽤 많이 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총 주식수가 적은데 최대 주주의 지분은 많으니 유통 주식이 상당히 적겠네요. 따라서 RF머티리얼즈는 앞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도 무상증자로 총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도 언제나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알이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자본금 변동사항을 봐보면 워낙 주식수가 적기에 설립 이후 자본금이 변동된 모든 내역이 적혀있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 자본금 변동사항 내역에는 높은 확률로 무증이 추가될 것 같네요. 아마도 사업의 변화 시기쯤에 그러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1분기 작성 기준 미상환사채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최근 3회차 전환사채 물량은 모두 전환 청구하였으니 현재는 4회차 전환사채만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연결로 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을 보면 현금성자산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금 조달의 이유가 크겠죠. RF머티리얼즈도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꽤 있네요. 재고자산은 조금 증가했지만 사업적으로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비유동자산 역시 큰 변화는 없으니 패스하겠습니다. 부채도 역시 큰 변화는 없네요. 비유동부채의 전환사채 항목을 보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RF머티리얼즈는 작년에 전환사채를
50억, 60억 이렇게 총 110억을 발행한 이후 추가로 전환사채를 조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환사채가 증가했으니 RF 시스템즈가 연결되며 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RF 시스템즈가 이번 1분기에 3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빵빵 채권으로 했네요. 그리고 이러한 3개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조정도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앞서 현금성 자산의 증가는 RF 머티리얼즈의 자금 조달 때문이었겠네요. 기사로도 있군요. RF 시스템즈가 한국투자 파트너스에게 유치한 30억이 이 전환사채겠습니다. 이후 2분기에는 또 투자를 받았네요. 이번에는 50억 규모였고요. 이것은 곧 나올 반기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RF 머티리얼즈보다 RF 시스템즈의 사업적인 변화 움직임이 보인다는 생각이네요. 이제 자본 쪽을 봐보면 총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자본금이 꽤 작은 게 보고 RF 머티리얼즈도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이 꽤 넉넉한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봐볼까요? 별도로 먼저 봐보겠습니다. 매출이 20% 정도 감소했네요. 매출이 줄기 전에도 이익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매출의 감소는 영업이익을 적자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적자로 전환되었지만 지분법이익이 이를 보완해 주었네요. 지난해에 투자한 RF 시스템즈 덕분이겠죠. RF 시스템즈의 실적이 오히려 RF 머티리얼즈보다 더 크고 좋네요. 그러면 연결 손익계산서로 살펴볼까요? 연결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오죠. 이는 온전히 RF 시스템즈의 편입 덕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RF 시스템즈의 편입으로 매출 규모는 커졌고 손실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RF 머티리얼즈의 사업은 아직 하향세이고 방산 사업의 강화를 위해 자회사로 편입한 RF 시스템즈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최근 분기별 별도 실적을 봐보면 RF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2분기 때 좋았다가 꾸준히 안 좋았네요. 패키지 사업의 본격적인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도별 별도 실적을 봐보면 18년에 사업적으로 좋았다가 꺾여왔네요. 그리고 이는 모 회사인 RFHIC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FHIC가 RF 머티리얼즈의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나 보네요. 역시 RF 머티리얼즈는 RFHIC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RF 머티리얼즈가 포함된 연결 실적을 보면 작년에 RF 시스템즈의 편입으로 인해 연결 실적은 이렇게 커지고 개선되어지는 게 보이죠. RF 시스템즈가 현재 침체된 RF 머티리얼즈에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따로 한번 RF 시스템즈의 실적 변화를 봐보면 RF 시스템즈의 실적이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년에 흑자 전환했고 매출 규모를 키우면서 이익 폭도 확대하고 있네요. 이러한 실적 규모는 현재 RF 머티리얼즈보다 크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의 연결 실적에 도움을 주겠고 또 약 65%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별도 실적의 지분법 손익에도 좋은 영향을 주겠군요. RF 시스템즈가 이러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2차례 투자를 유치하여 규모를 키우려는 것 같고 그렇게 기업 가치를 올려 내년에는 상장을 하려는 것 같네요. RF 머티리얼즈의 종속회사인 RF 시스템즈가 아직은 사업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RF 머티리얼즈에게 연결 실적으로도 지분법 손익으로 인한 별도 실적으로도 사업 시너지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의 제품은 이렇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화합물 반도체의 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통신용 패키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RF 머티리얼즈 본 사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군수용 장비 부품 사업을 하는 RF 시스템즈의 연결로 인한 변화가 눈에 띄죠. 현재는 역시 RF 시스템즈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어 신호 증폭을 위해 사용되던 RF 트랜지스터는 기존 실리콘 대비 성능과 효율이 앞선 겐 기반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CRE의 실리콘 기반 트랜지스터와 RFHIC의 겐 기반 트랜지스터에 RF 머티리얼즈의 패키지 제품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음성 중심 통신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통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방대한 데이터, 더 빠른 속도, 초저지연성을 만족해야 하므로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려고 있고 이러한 고주파 영역에서는 겐 물질의 특성으로 인한 효율성 때문에 겐 소재로의 대체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변화의 이유로 RF 트랜지스터 사업을 하는 RFHIC가 시장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패키지 사업을 하는 RF 머티리얼즈를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RF 머티리얼즈가 하는 반도체 패키지라는 것은 후공정으로서
생산된 반도체의 전원 공급 및 전기적인 연결을 해주고 과열되지 않도록 열을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F 머티리얼즈는 전기적 연결을 위한 적층 세라믹 제조 기술과 열을 방출시킬 수 있는 히트싱크 기술을 내재화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패키지의 국산화를 하고 앞으로의 화합물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서 유형자산 취득이라거나 자금 조달 시 이러한 사업의 강화를 위한 사유를 볼 수 있었죠. 따라서 RF 머티리얼즈는 RFHIC에 영향하에 있고 신호증폭을 위해 사용되는 RF 트랜지스터 패키지, 특히 GaN을 사용한 RF 트랜지스터용 패키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GaN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특히 미국 크리사로부터 웨이퍼를 조달해서 주요 고객사인 화웨이에게 공급하던 RFHIC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사인 RFHIC의 패키지를 공급하는 RF 머티리얼즈도 동시기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두 기업의 30% 실적 변화의 화웨이에 대한 이유를 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RFHIC의 SK 실트론과의 관계 구축 이슈는 GaN 트랜지스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력 반도체 쪽으로의 사업 확대, 즉 사업 다각화 매출처 다변화 및 웨이퍼 수급의 안정화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있어 꽤 긍정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 광통신용, 레이저용, 군수용 패키지도 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들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적죠. 그리고 패키지 제작에는 설계 및 브레이징 기술도 필요한데 높은 알루미늄 브레이징 기술과 설계 기술을 가진 RF 시스템즈를 인수함으로써 기술적인 시너지도 생길 수 있겠네요. RF 시스템즈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온 기술로 LIG넥스원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군용 안테나 등의 제품으로 성장세를 확연히 보이고 있고 상장 준비를 해가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이 RF 머티리얼즈에게는 좀 더 가까운 이슈로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이치를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RF 머티리얼즈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고 적은 발행 주식수와 높은 지분율은 추후 사업 개화 시에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 본업인 RF 트랜지스터 패키지는 부진하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따라서 아직은 RF 머티리얼즈의 본사업보다는 자회사인 RF 시스템즈의 성장과 상장으로 인한 연결 실적 확대와 지분법 손익 확대가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RF 머티리얼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 사업이고 주요 매출처인 RFHIC와 SK 실트론의 협업으로 인한 사업 확대와 웨이퍼 수급 안정은 결국 RF 머티리얼즈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따라서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종속회사의 성장이 먼저 주가에 작용할 수 있겠지만 RF 머티리얼즈는 본업인 패키지 사업의 성장 시기에 맞춰 다시 접근하여 2차 영상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RF 머티리얼즈는 추후 시기에 맞춰 2차 영상에서 사업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끼가 보인다는 생각이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폐막식을 앞두고 있네요. 내년 초에는 동계올림픽도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힘내서 투자를 잘 이어가야겠죠.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